9. 서산휴정 통불교. 조선 초불교는 참여 유교에게 기득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교단도 무너졌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조선 불교는 삼천포 해안가 노비 출신 부용영관에 이르러 재기 발판을 마련했다. 혜성처럼 등장해 기적처럼 부타 정통 수행법인 사티 수행을 배워 아라한트 마카팔라를 성취하고 니빠나를 체득한 부용영관은 부휴선수, 서산휴정 등 조선 후기 불교 교단을 이끄는 쟁쟁한 제자를 대거 양성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서산휴정과 사명유정은 승군을 조직하고 직접 전투에 참여했다. 그렇게 민중과 함께 피 흘린 공덕으로 고려시대 외세 앞잡이 노릇한 원죄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불교 역사에서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조선 승군 전쟁 참여로 인해 불교 교단은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고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 많은 스님들이 호국 불교란 이름으로 정치 하수인으로 기능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산휴정은 수행, 교화, 기도 등을 수행자가 자기 근기에 맞게 선택해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통불교라고 한다. 수행은 부다가 창안한 정통 수행법인 사티 수행뿐만 아니라 화두 수행, 묵조 수행, 연불 수행도 병행했다. 통불교는 여러 잡다한 사상이 어울려 함께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각자 정체성을 상실하고 잡탕이 되기도 한다. 서산휴정이 일으킨 불교는 후자에 가깝다. 서산휴정이 주도한 통불교 전통은 오늘날까지 한국 불교에 직접 영향 미친다. 현재 한국 불교는 17세기 초 서산휴정이 디자인한 불교지 부다가 생각한 오리지널 불교는 아니다. 이것이 한국 불교 최대 아픔이다. 불교가 다 나빴던 시기 수세에 몰려 수동으로 지키는 데 급급했던 불교는 자유로운 시대 능동으로 활동하는 사회 분위기에 많이 부족하다. 서산휴정 계열과 함께 부용영관에게 법을 받은 부휴선수 계열은 화두 수행 못지않게 묵조 수행도 중시했다. 조선 후기 백파긍선이 선문수경을 발표하면서 이후 100여 년 동안 치열하게 지속된 수행 이론 논쟁을 시작했다. 선문수경에 대해 최초로 반박 논문을 발표한 것은 초의 의순이었다. 그는 선문사변만어를 발표하고 선문수경 잘못을 지적했다. 김정희도 선학변을 지어 초의 의순 견해를 지지했다. 우담홍기는 선문증정록을 발표해 선문수경을 반박했다. 설두유형은 선원소류를 지어 선문수경을 변호했다. 주건진하는 선문제종록을 발표하고 이전 논쟁을 총정리하려고 애썼다. 조선 후기 대흥사를 중심으로 부다 정통수행법인 사티 수행을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조의 의순을 중심으로 김정희 등은 뛰어난 사티 수행자였다. 조의 의순은 자기 비문에 사티 수행자, 관법 행자라고 적고 있다. 이들과 함께 교류한 정약용은 불교에 관심이 깊었다. 짧지만 대동선교소를 지어 불교에 관한 자기 견해를 드러냈다. 정약용도 사티 수행을 했지만 망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힘들어하기도 했다. 김정희는 강남 봉은사에서 정식으로 비구계를 받고 인멸한다. 10.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불교. 조선 500년 동안 도성 출입을 금지했던 스님에게 1895년 도성 출입을 자유롭게 했다. 이런 조치는 조선 스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 일련 정종 소속 산호 젠레이 건의로 이루어졌다. 1906년 일본 정토종 소속으로부터 교육받은 보담과 월초 거연 등이 원흥사에 불교연구회를 결성하고 명진학교를 세워 스님에게 신학문을 가르쳤다. 이 명진학교가 훗날 동국대학교로 발전했다. 불교연구회가 일본 정토종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을 지적하는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 불교연구회를 해체하고 1908년 원종을 세웠다. 총 본부를 원흥사에 두고 해인사, 주지, 회광사선을 대종정으로 추대했다. 회광사선은 일본 도쿄로 가서 묵주 수행하는 일본 조동종과 한국 원종을 통합하는 데 합의하고 7개조 연합조약을 체결했다. 이런 흐름에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스님이 강하게 반발했다. 1910년 광주 증심사에서 1차 총회를 열고 1911년 순천 송광사에서 2차 총회를 열어 화두 수행을 표방하고 임재종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1912년에는 본부를 범어사로 옮겼다. 이 운동은 만해봉환이 주도했다. 만해봉환을 중심으로 일단의 수행자가 일본 조동종과 원종이 결합하는 것에 대응해 임재종을 주장한 배경에는 12세기 중국 불교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고려 중기 무신 쿠데타에 이어서 몽골이 침입하자 무신과 화두 수행자가 결합한 것이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만해봉환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수행자가 조계종을 만들고 저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친일을 표방한 원종에 대해 민족자주를 주장한 임재종을 설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대비였다. 일본 불교 목조 수행 조동종 국제주의에 대해 한국 불교 화두 수행 임재종 반외세 민족자주 상징이 필요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북쪽에는 일본 조동종과 결탁한 원종이 있고 남쪽에는 민족자주파와 결합한 임재종이 활동했다. 문제는 이런 활동이 철학이나 수행법 차이가 아니라 오로지 정치 이유로 대립했다는 것이 한국 불교 비극 시작이다.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으로 대표되는 외세에 친근감을 가진 스님과 그것에 반감을 갖고 반외세 민족 자주 성향을 가진 스님이 대립했다. 오랜 대립 끝에 1941년 오늘날 조계사 자리에 각황사를 헐고 태고사를 세우고 조계종을 설립했다. 1945년 해방 후 선학원에서 범산, 범린 등이 지암 종욱으로부터 조계종 운영권을 넘겨받는다. 1946년 석전 정호를 교정으로 하는 조선불교 교헌을 선포했다. 1954년 이승만이 발표한 유시로 촉발된 정화운동은 한국 불교를 혼돈 속으로 밀어넣었다. 표면 이유는 일본 불교 청산이었지만 미국의 한국 경영 전략과 6.25 이후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 전쟁 수습책에 휘말린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1954년 6월 24일 선학원 재경비구 승회 소집을 시작으로 물리 충돌과 법정 투쟁은 1969년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1970년 한국불교 태고종이 분리되면서 1차로 끝났지만 이것은 새로운 혼란의 시작이었다.